그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못했던, 저는 그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역시나 이번 대출의 가장 큰 핵심은 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거라고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을 돌파했는데 그 10,000건을 돌파한 게, 월간 단위로 10,000건을 돌파한 게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 4차례에 불과하거든요. 특히 6월 거래량이 아직 다 집계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추세대로면 2020년 6월에 16,386건 다음 가는 정도로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급등한, 시장이 뜨거웠다고 할 수 있는데,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27일 대출규제 발표한 이후 첫 주 거래량이 그 전주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됐고, 네. 특히 강남 3구 전체는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서초구와 송파구 전체는 각 한 건만 거래될 정도로 급격히 거래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좀 엇갈리는,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저는 맞습니다. 영향이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의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거래에서 이 대출이 있는 거래 중에 대출이 6억 원이 넘는 거래 비중이 이제 강남구 56%, 성동구 50%, 서초구 47%, 용산구 46%, 마포구 40%, 뭐 이렇게 양천구 40%, 송파구 36% 등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거래 중에 6억 원 넘는 비중이 절반 또는 절반 육박하는 구들이 꽤 상급지 중심으로 많았고,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사실은 좀 특히 성동구가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이제 강남구에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마포구도 강남 3구에 해당하는 송파구보다 높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성동구와 마포구가 이제 6억 원 이상 대출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6억 원 이상 대출이 제한되면 이제 좀 타격을 받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한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각 구별 부동산 평균 거래액을 뽑아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6억 이상 대출의 거래 비중 같이 비교해보면 송파구가 같은 경우는 평균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부동산 거래액이 18억 6천만 원이었는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이 36%였어요. 그런데 성동구는 이보다 낮은 평균 15억 2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이 50%거든요. 송파구보다 성동구가 이제 평균 거래액은 낮은데 6억 이상 대출 비중은 더 높았다는 건, 아무래도 6억 이상 대출 제한에 대한 타격이 국지적으로는 또 일부 지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액이 올해 상반기 거래 중에 대출액이 집값 절반 이상인 곳이 서울 전체가 35%인데 강남구 서초구는 15%에 불과한 반면에 마포구 33%, 성동구 38%였거든요. 결국 이 말인즉슨 좀 성동구와 마포구 같은 이제 상급지 중에서 성동구와 마포구 영끌 비율이 좀 높았다. 젊은 고소득 3040 세대의 고소득층이 좀 영끌을 해서 마포, 성동에 많이 진입했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출 규제가 영향을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상급지가 좀 더 타격을 받는 건가요? 예,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지역 서울 전체는 32%인데, 근데 지금 상급지는 죄다 그 50%에서 40% 이상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았던 매수 비중이 이제 통째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매수 수요에서 좀 상급지가 좀 타격을 받는 상황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조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급지 집값이 너무 빨리 급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공급 부족 예상되고 스트레스 DSR 3차 시행전 막차 타기 등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 사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로 미래 수요를 좀 끌어쓴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이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상급지는 당분간 상승이 좀 반등이 어렵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노도강이나 금관구나 수도권으로 이렇게 좀 풍선 효과? 좀 가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대 아파트들의 상승으로 좀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이제 풍선 효과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이제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보면 가장 높은 5분위는 이제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지 오래됐고, 그 나머지 분위들은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즉 80%의 아파트는 전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급지는 이번 대출 규제, 특히 6억 대출 제한의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밑에 분위들은 아직 전고점까지 못 갔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풍선 효과는 있지만, 풍선 효과가 생각보다 당장 크게 나타나기 힘들다고 보는 건, 이번 6억 대출 주담대 6억 대출 제한 외에 또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에 계획 대비 50% 축소하고, 또 신용대출을 연소득 1, 2년 내에서 연소득 1년 내로 좀 제한했던 유동성 조이기가 또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는 있지만 극적으로 좀 오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시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대구와 울산 같거든요. 대구는 사실 얼마 전에 5월 달에 국토연구원에서 좀 그 각 지역의 매매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다고 조사를 해봤는데, 분석해 보니까 수도권은 유동성, 그 다음에 지방은 공급이 가장 매매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증감이 수도권 매매가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공급의 증감이, 입주 물량의 증감이 지방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게 나타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그동안 굉장히 과잉
과잉 공급이 지속됐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급락을 했고 실제로 23년부터 24년까지 대구의 매매가 전세가 하락폭이 주요 시도 중에 가장 컸거든요. 그런데 역대급 공급 과잉 계속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역대급 공급 절벽에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대구 착공 물량이 보니까 2020년에 36,000호였다가 그 다음 21년 29,000호, 22년 15,000호인데 24년은 1,000호 수준으로 급감을 했고 24년도 5,000호밖에 착공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25년 올해도 5월까지 착공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은 공급이 중요하다고 봤을 때 대구는 역대급 공급으로 이제 그동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로 진입을 한 상황에서 이제 착공 물량으로 봤을 때 26년부터는 이제 굉장히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든 공급 절벽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구가 향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반등하게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울산인데 울산은 지금 광역시 중에 지방 광역시 중에 전세가율이 75%를 넘어선 유일한 광역시거든요. 전세가율이 75%가 넘은 상황에서 울산도 26년, 27년으로 갈수록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5년도 5월까지도 거의 착공이 없어요. 그래서 28년까지도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감안했을 때 전 현재의 전세가율 75% 이상의 전세가율과 향후 공급 감소가 만나면 아무래도 울산이 좀 탄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전국 상위 10% 고소득자의 지역별 비중 추이를 봤더니 울산이 조선업이 안 좋다 보니까 2022년까지 저조하다가 23년에 그 비중이 훅 늘어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고소득자가 울산에서 다시 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많이 높고 향후 공급 감소가 또 다가오고 있고 또 고소득자가 늘고 있는 세 박자를 감안했을 때 울산도 점점 더 상승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부산은요? 사실 부산도 되게 관심이 많던데. 부산은 사실은 모든 광역시들이 지금 수도권에 비해 더 공급 감소폭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 탄력을 모든 광역시가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구와 울산이 상대적으로 더 공급 감소가 크고 대구는 전세가율이 반등을 시작했고 울산은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광역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고 나머지 광역시들도 공급이 감소가 크기 때문에 점점 상방 탄력을 좀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값 폭등에 대한 그 잔상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또는 또 속으면 바보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5년 동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들리는 발언 아직 정부의 폐가 있는 게 많은데 그중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하한선을 15%에서 25%로 올려서 은행으로 하여금 주담대를 하려면 자기 자본을 더 쌓게 해서 주담대의 총액 자체를 줄이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자체가 만약 실제로 시행이 되면 주담대 잔액이 595조 원인데 최대 200조 원 이상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그 말인즉슨 그런 유동성 극단적으로 줄이는 폐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집값이 더 오르면 그런 폐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와 같은 급등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어떤 정부도 건드리지 못했던 전세자금 대출 DSR 포함 여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거액으로 이루어졌고 2019년에 105조 원이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24년에는 171조로 66조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유동성이 전세자금 대출의 형태로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전세가에도 전세자금 대출은 상수였기 때문에 전세가에는 버블이 없다고 간주를 했었는데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정말 DSR로 포함시켜버리면 전세가에 들어가 있는 버블이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는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과연 전세자금 대출을 과연 이 정부가 꺼내들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후 1, 2년에 이 정부의 국정 지지율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정 지지율이 고공행진한다면 과감한 정책을 꺼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세입자를 건드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신중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지 못한다면 이 전세자금 대출 DSR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파트가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건드릴 거냐, DSR을 강도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죠. 어떤 형태로 할 거냐가 제일 저는 관심이 지금 있거든요. 신선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결국은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게 앞으로 공급 감소는 확정적인 사실 미래이기 때문에 26년, 27년으로 갈수록 더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월세가는 당연히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여론에 따라 무산됐지만 무제한 계약갱 신청권을 꺼내들 것인가 또는 뭐 전세자금 대출을 DSR을 걸어서 전세가에 대한 그냥 버블을 좀 부작용 감소하고로도 이제 버블을 꺼뜨리려고 시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모종의 행동은 결국은 공급 감소가 심해질수록 좀 뭔가 대책이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세를 눌러버리면 월세 쪽으로 내몰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매매가의 상방 압력을 좀 훼손시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갭 투자의 비율이 한 서울의 경우 한 50%는 된다고 봤을 때
전세자금 대출 DSR 걸어서 전세가를 무너뜨리면 이제 갭 투자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신에 말씀하신 대로 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다리가 끊기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통해서 좀 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집 사야 하는 분들이 이제 그게 주거 비용이 월세로 급증이 하면서 돈을 못 모으게 되면서 신규 미래 수요로 미래 그 매매 수요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중의 문제 때문에 매매가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